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동물병원 이제 6번째 시간 우리 다솜 동물 메디컬 센터를 방문하게 됐는데 일단 오늘 이제 인터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원장님 먼저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전 다솜동물 메디컬 센터 다솜 고양이 메디컬 센터 대표원장 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인터뷰 하시는 게 좀 처음이라 조금 약간 경직되실 수 있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유도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병원 크기가 사실은 이거는 뭐 무지막지해요. 병원이 이게 동물병원인지 사람 병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기가 큰데 병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다솜동물 메디컬 센터는 2005년도에 개원하였습니다. 지금 16년 차 된 동물병원이고요. 다솜 고양이 메디컬 센터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고양이만을 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개원해서 지금 운영 중이고요. 1층은 다솜 동물 메디컬 센터, 2층, 3층은 다솜 고양이 메디컬 센터, 치과센터, 수술센터, 한방재활센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되게 뭔가 많은 게 함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가 분리된 동물병원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우선 동물병원 내에는 이렇게 크기가 크면 스태프수는 한 얼마나 되실까요? 저희가 각 병원당 한 20명씩, 총 스태프수는 40명 정도. 40명? 예. 그럼 그 40명이 항상 상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야간 타임 예, 이렇게 예, 나누면서 그 수의사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수의사는 제 포함해서 13명이에요. 13명? 예, 예.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양이 전문 동물병원인데 제가 듣기로는 뭐 최초의 고양이 전문 동물병원 제가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혹시? 대체의 고양이 친화 인정 병원, 최초의 고양이만의 병원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네네네. 고양이 비교했을 때 고양이는 강아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대기 시기를 대기하다 보면 자기보다 큰 강아지라는 친구가 오게 되고 그 친구를 보게 되고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차후에 내원할 때 많은 힘듦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를 분리해서 진료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분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분리하면 그만큼의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텝 수도 꾸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또 고민을 해서 최대한 고양이에 대한 배려가 한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이 인증, 예, 예. 동물병원 최초라고 하셨잖아요. 그 인증이 제가 알기로는 ISFM이라는 단체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ISFM이 뭔가요, 혹시? ISFM은 세계 고양이 수의사에서 고양이의 존중, 복지를 위해 설립된 자선단체고요. 세계 50개국의 수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단체입니다. ISFM은 고양이 친화 병원에 합당한 병원들한테는 인정서를 배부하기도 하고요. 그런 증명서를 발급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큰 거는 일단은 강아지, 고양이가 분류되어 있나. 가장 크게? 그렇죠. 왜냐면 그 다음에 입원 장애 크기 뭐 그런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 사진을 첨부해서 서류를 보내는 거죠. 그럼 거기서 평가를 해서 등급 따라서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솜동물 메디컬 센터는 몇 등급인가요? 보이는 것처럼 골. 골. 골드. 어마어마하네요, 역시. 그래서 제가 ISF 인증 병원 그리고 고양이가 이제 전문 동물병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이걸 분리해서 할 생각을 하셨지? 라는 게 되게 궁금해요.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고양이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뻐하고 진료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양이 안축이 그러니까 환자 수가 늘게 된 거죠. 늘게 되면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늘 보아던 고양이가 너무 얌전한 친구였는데 줄실에 들어오는데 너무 예민해진 거죠. 갑자기 하악실도 하고. 그래서 고양이가 그러면 대기하는 공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구나를 생각하게 됐고 제가 고양이 병원을 만들어야겠다. 고양이만을 위한 병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분리해서 개원하게 된 거죠. 고양이가 스트레스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서 그게 딱 생각을 미리 먼저 하신 거고 그게 어떻게 보니까 또 국제기구에 또 인정을 받았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재수없는가요? 아니요, 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됐다 이러면. 원래 요새는 PR 시대예요. 자랑을 하셔야 돼요, 요새는 원래. 그러면 병원에서 가장 많이 오는 고양이 질환이 혹시 있나요? 16년 전에 개원했을 때 보통 귀진드기, 그다음에 피부병, 곰팡이 피부병,
그다음에 구토설사에 의한 전염병 뭐 그런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되게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심부전, 뭐 당뇨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강질환도 많고 호흡기질환 등등으로 많이. 아무래도 병원 크기도 커지고 또 고양이 전문병이다 보니까 많은 노령성이라든지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방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그 고양이 진료하고 강아지 진료를 하면 그 진료에 대한 과정도 좀 차이점이 있나요 혹시? 저희가 요즘에 신경 쓰고 있는 건 강아지, 고양이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 공포감을 갖는 걸 어떻게 하면 줄일까?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내원했을 때 받는 공포감이나 스트레스가 차후에 내원할 때 트라우마로 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고양이 진료 많이 보시면 혹시 기억에 좀 남는, 내가 이 케이스, 이 고양이가 좀 기억에 남는다는 게 혹시 있나요? 제가 한 10년 정도 진료를 보다가 네. 이제는 저희가 외과로 이제 내과는 아예 진료 보지 않고 외과만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고양이 디스크 환자, 그다음에 고양이가 동서를 못 건 친구. 동전? 그렇죠. 원장님께서 또 많은 경력을 가지시면서 임상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의사 직업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 혹시 있으신가요? 부원장님도 그렇지만 저희가 생명을 다루다 보니 조심스러울 때도 있고 보람을 느낄 때도 있고 당연히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런 어떤 직업적인 부분은 부원장님이나 저나 이제 수의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힘든 건 외부적인 어떤 상황들이죠. 동물 치료의 전문가인 수의사가 그 수의사의 직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낮고 그로 인해서 외부적인 어떤 상황들이 막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죠? 사실 국내 임상에서는 우리가 이전에는 고양이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아지 진료에 더 치중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지만 강아지한테 배웠던 의학 지식을 그대로 고양이한테 똑같이 적용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왔을 때 봤을 때는 원장님이 보셨을 때 고양이 현재 진료하는 수준, 임상 수준은 어떤 것 같아요? 방금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의 선생님들은 이전에는 그러게 됐는데 지금은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외국 사이트라든지 뭐 고양이 수의사에 가입해서 어떤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각종 세미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고양이 하고 있는 선배님들한테 정보를 받는다든지 그런 노력들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진료 보니까 지금 전혀 강아지에 비해서 뒤처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좀 해볼게요. 좀 여기서 쉬어가는 타임으로. 원장님 혹시 이렇게 막 맨날 일하면 스트레스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거를 스트레스 푸는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름 그 스트레스를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해봤고요. 몇몇 어떤 취미 생활을 가져봤죠. 근데 그 결과가 다 안 좋았어요. 특히 결과 안 좋았나요? 10대가 되고 나서 했던 네. 경우들은 네. 다들 어디를 다치거나 막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친구라든지 우리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원장님은 숨 안 쉬세요. 운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캠핑장에 장박을 약간 그런 사색을 좀 즐기는 시간을 좀 필요로 아까 하나 보네요. 말씀드렸잖아요. 숨만 쉬라고 하지 말라고 철저한데요 이게? 그래요? 출근만 하고 오고 그러면 조금 마음이 좀 풀리고도 하나요? 훨씬 훨씬?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요새 현대 사람들은 멍 때리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항상 뭐에 쫓기고 내가 뭐 필요하니까 뭘 해야 되고 뭔가 멍을 때리고 있으면 되게 실패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멍 때리는 시간이 가정 뇌가 활발하게 창조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 이제 질문 중에 이제 고양이 관심을 가지는 후배 수의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후배님들이 나중에 졸업하면 또 수의사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양이를 분명히 진료를 보고 싶어 하고 할 텐데 그럼 후배 수의사님들한테 한번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고양이를 먼저 접해봐야 돼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병원, 뭐 고양이를 많이 보는 병원이든 학부생인데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방학에는 실습이나 이런 수 것도. 있을 거고. 혹시 원장님 병원 보면 약간 옵저베이션이나 학생들이 실습하는 것도 다 받아줄 수 있나요? 그렇죠. 조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원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졸업을 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경험과 내가 겪어봐야 되고 차후에 내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후배님들이 고양이에 관심이 있다면
고양이 진료를 많이 보는 병원에 꼭 컨택을 하셔서 다솜동물 메디컬 센터에도 여쭤봐서 실습이라든지 해보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고양이를 키우시는 보호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본능적으로 아픔을 많이 숨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강아지는 집에 가면 와서 막 꼬리 흔들고 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꼬리를 안 흔들고 있으면 보호자분들이 먼저 아시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키트에 올라가 있다든지 장롱 뒤에 숨어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게 돼요. 고양이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고양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만이 고양이의 아픔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 보호자님들이 사실은 마음에 드는 동물병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 그런 얘기 해요. 나 여기 병원 가는데 너무 더러워, 냄새나, 강아지랑 같이 있어, 우리 애기 너무 스트레스 받아. 사실 이런 것도 수의사들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솜동물 메디칼은 사실은 그러한 부분을 먼저 기초적으로 파악을 하고 고양이에게, 고양이 입장에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아이가 혹시 아프거나 혹시 우리 아이의 건강검진 또 상담 이런 게 필요하다면 부산의 다솜동물 메디컬 센터 많이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